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도내 이슈를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의 구진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손태화 창원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차혜경 전 양산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슈 짚어보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 마산 야구장의 명칭이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명칭이 적절하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찬반 논란이 일고 있고, 또 저희가 앞전에 이슈 토크에서도 NC 다이노스의 적극적인 수용 자세에 대해서 논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논란이 나왔어요.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구장 내 매점에 납품될 생맥주가 지역 업체가 아닌 부산 업체에서 납품될 예정이라서 지금 지역의 업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요. 오늘 18일 개장을 앞둔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납품될 생맥주가 그러니까 창원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아니라 부산 지역의 업체로 선정이 되는 바람에 현재 이제 파문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창원 그 주류 도매 업체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사적인 계약이라면 모를까, 시민과 도민을 위해 세금으로 조성한 랜드마크에서 부산 업체가 술을 공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징적으로도 도의적으로 어긋난 행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류도매 업체의 룰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지역 내에서는 그 자기 지역 업체가 네. 하도록,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상도덕이죠. 근데 이게 사실 생각도 안 한 부산 업체가 들어온다니까 상도덕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NC 다이노스 측은 구단이 뭐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서 자기네들은 사실을 몰랐다, 부산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몰랐다라고는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걸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다시 5일에, 그러니까 이번 달 5일에 수정을 합니다.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그 계약 물량의 반은 창원에 가져가고 다시 창원 업체에서 가져가고 반은 또 부산 업체에 주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좀 조정하겠다라고 네. 또 이 조율 방안을 또 낸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창원종합주류도매협의회에서는 창원시와 창원상공회의소에 창원 NC파크 마산구장 부산업체 주류반입 계약사항 철회를 주장하는 실제로 진정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아마 그 이의를 제기하고 네. 개선되기를 바란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주류업체가 굉장히 반발을 했기 때문에 NC 다이노스 관계자 측도 이제 그냥 당황스러워서 일단은 그냥 일단 임시 방편으로 네네네. 좀 냈다, 뭐 이렇게 네. 봐도 크게 과언이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근데 우리 손 의원님은 명칭 선정 전후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산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셨습니다. 일단은 뭐 때문에 이번 내용에 좀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제 생각이 좀 그런데 창원시의 입장을 좀 대변해 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는데, 창원시가 새 야구장을 지으면서 정말 그 시비도 국도비가 들어갔지만 시비가 800억 원이 넘는 시비를 들여서 짓고, 또 NC 다이노스가 그 전 운동장과 네. 그 편익 시설 또 이런 부분들을 사용 수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천문학적인 그 사업비를 들여서 준공을 했고, 또 그제 5일 날은 또 제1부시장이 나서서 올해 원년에 100만 관중을 이렇게 한번 오실 수 있도록 네. 그 시의 차원에서 한번 노력해보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을 좀 살리는 역할도 같이 해보자. 이런 마당에 지금 타 지역에서 또 그 업체들 간에 이래 돼 있는 불문율까지 어기가면서 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창원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시정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뭐 거기에 상도덕이 어떻고 그들의 입장 관계가 어떻고 하던 간에 일단은 제 돈이 들어갔다.
그렇죠. 네, 나의 혈세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한번 어떻게 합리적인 방안을 낼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통 5개월째인 창원 팔룡터널. 이 복잡한 도로 구조로 인한 불편과 위험에 터널 앞 양덕광장 6지 교차로를 5지 교차로로 변경하기 위한 우회도로 공사가 2달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개통은 미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그 원인과 함께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양덕광장 6지 교차로를 5지 교차로로 변경하기 위한 우회도로 공사가 끝났다.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하지만 2달째 묵묵부답이다라는 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우회도로의 생성 배경에서부터 문제를 짚어봐야지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판넬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사진이 적어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여기가 양덕 교차로입니다. 예, 팔룡터널이 이제 개통이 되면서 이제 육지 현상으로 되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가 양덕 이동 이 길입니다. 이 길로 현재로는 육지 행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진출입이 가능한데 현재 이게 이제 여기 고속버스 터미널 쪽 이제 마산 야구장 측에서 올라오는 것, 그 다음에 해안도로에서 오는 게 여기서 많은 그 세계 도로에서 4차로로 올라오는 교통량이 많아서 마산역 방향으로 이렇게 좌회전하고 터널로 들어오는 시간에 꼬리 물기가 항상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 그 육지에서 양덕 이동 이 길을 진출입을 폐쇄를 하면은 좀 이 시간을 더 타임을 주면은 꼬리 물기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없애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는 현재 꼬리 물기를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이 마산역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이 가장 많은데요. 시간도 이 타임을 보면은 지금 제일 깁니다. 이게 37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이 시간대에 요 2개 신호기에 있는 교통 연계되는 신호 체계만 약간만 바꾸게 되면은 꼬리 무는 사항은 현재 있는 차량 통행량으로는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경찰청에다가 지금 그 시정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단지 현재 교통량 매일 한 7,000대 미만의 교통량으로는 요 신호 체계만 개선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꼬리 물기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복잡한 도로 구조만 봐도 이 우회도로가 왜 생겼는지 대충은 저도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이 사진을 보니까. 근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일단 우회도로 운영이 찬성을 한다. 찬성 측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저희가 알겠습니다. 근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2달째 지금 묵묵부답인 게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좀 답답할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팔룡터널이 지금 개통된 지가 작년 10월이니까요.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지났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교통 혼잡에 대한 민원이 사실 줄을 잇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창원시 이제 팔룡터널 금방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어쨌든 의창구 팔룡동과 마산 회원구 양덕동을 잇는 그 구간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에 꼬리 물기와 그리고 교통사고가 잦다고 해서 급기야 이제 국민신문고까지 민원을 넣는 상황까지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관계기관은 터널을 건설하면서 교통 혼잡을 우려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량이 가장 적은 양덕동 2길 방면에 양덕광장 진출을 차단한 5지 교차로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개통 직전 평소 이 도를 이용하는 그 민원, 그러니까 저기 주민들의 그 반발로 인해서 6지 지금 교차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두고 창원시는 뭐라 그러냐면 아직 팔룡터널 통행량이 예측보다 적다. 적기 때문에 좀 더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되면 실제로 차량 통행이 많아져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금방 이제 애초의 계획대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마산종합운동장 일대에 이제 그 야구장이 완공이 되어서 그로 인한 그 차량 통행량이 많아지면 또 여기도 교통 혼잡이 있을 거다. 그리고 또 이제 의창구 중동에 이제 6천 가구
유니시티가 지금 곧 입주를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유니시티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현행 육지로 유지 교차로로는 그 늘어난 교통량을 흡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지로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일단 개통 전부터 경남도민 그리고 창원 시민의 입장으로서 보면은 뭐 신호 체계로 인한 안전 문제, 뭐 교통 혼잡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어떤 분들은 좀 지긋지긋하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팔룡터널 개통 전후로 우려하던 어떤 문제점들이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로 좀 설왕설래가 있었는지 전후 상황들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그럼 이 팔룡 터널은 2005년도 연말에 이렇게 제안이 되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제가 마산시 의원으로 있을 때인데 그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팔룡 터널은 필요 없는 터널이다. 그래서 필요 없는 터널을 도심의 한복판에 뚫어서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제안할 때 내용을 보면은요, 일일 그 터널을 통행할 차량의 대수를 3만 5천 대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통행량이요, 6,800대입니다. 3개월이 거의 50대 정도밖에 차이 안 날 정도로 일정한 수준이거든요. 그래 되고 있는데, 그럼 계획보다 20%밖에 운행을 안 하는데 지금 문제다라고 하면 최소한도 이런 정말 1,600억이나 드는 이런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개통한 터널이면 계획 대비 한 60-70% 내지 70-80%는 운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고작 20%도 안 되는 운행을 하는데 지금 문제다라고 하면 이 육지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다. 이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 그래서 현재 있는 사항은 지금 이제 앞으로 있을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야구장이 3월 24일 날 네. 개막이 되고 또 6월 달에 유니시티 아파트가 3,000세대가 이제 또 연말에 3,000세대에서 6,000세대가 입주가 되면은 여기가 또 지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니시티 6,000세대 입주하고는 이 터널하고는 크게 이용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가 보는 시각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야구장 개장과 관련해서는 일부 좀 늘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데, 이 인근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교차로가 네. 지금 이제 야구장 정문 앞에 있는 홈푸드스 예. 사거리에 있는 그 교차로가 여기보다 몇 배 더 심각하다. 저는 지금 의원 생활하면서 10년 동안 그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정문으로 진출되는 차량은 출입이 안 되고요. 북문에서 진출입되는 차량들이 전부 이 교차로를 통해서 다시 북쪽 쪽으로 해성동이나 석전동 쪽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다시 양덕 쪽으로 돌아 나오는 차량들이 동문에서 다시 그 교차로로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팔룡 터널 입구 양덕 교차로에도 일부는 좀 이렇게 차량들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네네. 지금 염려하는 수준은 아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뭐 많이 안 틀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2012년도에 이제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네. 이제 오지 교차로로 계획을 제출을 했을 때 네, 주민들이 안 맞습니다. 된다. 이거 양덕동 2기를 사용을 하게끔 해달라 해가지고 한 1년여 끌어서 주민 최종 합의가 육지로 하는 걸로 합의가 되고 난 뒤에 창원시에서 이제 인가를 하겠다고 해서 인가를 했는데, 인가할 때 오지로 승인을 한 거예요. 주민들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작년 선거가 6월 13일인데 4월 달에 동부경찰서 교통계에서 창원시에 관계 공무원에게 이제 고문을 보냅니다. 이게 육지에서 오지로 하는 거를 주민들이 모른다. 그 민원을 개통하기 전에 미리 해결하라. 네. 이게 이제 수면으로 올라가지고 주민들이 알게 된 게 선거 끝난 7월 달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8월 달에 이것을 부랴부랴 지금
현재 우회도로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경찰 관계자들도 이게 교통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시의 관계자는 그 심의를 받았다고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확인을 안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이 문제점들을 경찰청의 관계자들하고 의논하면서 그거는 정말 잘못된 도로다. 이거는 폐쇄돼야 된다라고 하시길래 그렇다면 제가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그 계획한 대로 만약에 이용 차량들이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예. 우리가 대안을 찾아서 지금부터 준비하자 이런 제안을 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것저것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뭐 분명히 이제 의원님께서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말 다양한 이유들과 원인들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순기능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가장 큰 게 창원 의창 성산구 지역이랑 또 마산 회원 화포구 지역에 어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으로 좀 장점이 분명 존재하기도 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팔룡산을 관통을 하는 2.7km 하고요. 터널 구간 그 2.7km의 터널 구간하고 그리고 네. 양측 진입로를 합치면 총 3.97 정도 됩니다. 예, 예. 근데 그걸 이제 터널을 이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창원 옛날에 이제 전으로 하면 창원 마산이었죠. 예, 예. 그거를 사실은 짧은 시간으로 뭐 한 14에서 15분 걸리던 것을 7, 8분으로 줄여준 것도 있고 각자 사실은 지역에 또 사실 그 지금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그닥 네. 그러니까 좋아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걸 좀 연결해서 서로 좀 잘해보자라고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지역적인 소외감도 좀 그 합체하자라는 뜻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큰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원 마산 야구장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옛 39사단 더 그 개발에 따른 그 도심지 개발에 따른 차량 정체가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것과 네.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구암동하고 합성동으로 우회하는 불편 없이 곧바로 양덕동하고 팔룡동 오갈 수 있어서 교통량 분산 효과를 내겠다. 그리고 이제 지역을 조금 나눠지는 것을 하나로 뭉치겠다라는 네. 그런 큰 뜻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지금 이 테이블에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문제는 결국 이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서문으로 혹은 뭐 기사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한 것은 잘 받아들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즘 근데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기 위해서 발로 뛰고 계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네, 어떤 이야기들 좀 들으셨어요? 예, 좀 전에 뭐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실제 이제 그 팔룡 터널이 계획대로 뭐 한 3만 대 이상이 통행을 하면 그런 효과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지만 거기가 만약에 그 대수가 통행을 한다 해도 문제가 심각해요. 예. 제가 구암동에서 지금 매일 아침에 터널 뚫기 전부터 지금 9년 동안 팔룡대로, 창원대로를 통해서 지금 의회에 등원을 하고 있는데 그 팔룡 터널이 개통이 되면 거기가 굉장히 교통이 좀 숨통이 트인다고 했거든요. 예. 전이나 지금이나 시간이 똑같이 걸려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문제냐 하면은 이게 창원 팔룡동 평성 사거리에 지금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 빨리 터널을 통해서 나온 차량들이 그냥 39사단 쪽으로 가면은 또 문제가 조금 덜한데 지금 이게 용원교차로 쪽으로 가는 차량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지금 용원교차로가 창원 구도심 속에서 가장 핫한 그 사거리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정체가 돼가지고 종전에는 한 번이면은 통과되던 교차로가 제가 가끔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수분 신호 2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20%대라서 관계가 없지만은 이게 한 7, 80%대에 만약에 통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교차로가 지금 다시 몸살을 앓는 이런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애당초부터 이 도로는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네.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건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또 시민들이 지금 그 터널 앞에 입구에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저 모양이요. 강원도 첩첩산골에 가도 터널 입구 저런 모양으로 안 돼가 있습니다. 정말 터널인지 이게 어디 도심 속에 어떤 뭐 그런 그 시설인지 모를 정도로 잘 해놨거든요. 근데 팔룡동 쪽에는 또
잘 해놨어요. 근데 저게 도심 한복판에 저 3만 5천 명이 사는 양덕동의 저 중심부에 지금 저거를 시정을 해달라 했는데 네. 지금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맞지 않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근데 또 저희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이게 우회도로 개통에 관해서 관할 경찰 측과 이제 예. 이야기를 나누시잖아요. 예. 현장 목소리 듣기 위해서. 예. 근데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셨다 예, 이렇게 예. 저희가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였나요? 뭐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주민들이 워낙 그래서 하고 이제 언론에 또 계속 보도가 되다 보니까 네, 네, 이제 또 2월 초에 뭐 오지로 한다, 또 뭐 3월 달에 오지로 한다 이런 게 보도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재를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부지장실에 네. 민원들과 함께 자, 부지장님 지금 현재 이용률이 20%도 안 되니 올 한 해 동안 정말 그 야구장 개장도 해보고 그다음에 유니시티 6천 세대도 입주해보고 그래서 연말에 가서 정말 지금 우려하는 정도의 문제가 생기면 네. 그때 이거를 내가 주민을 설득해서라도 오지를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이제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또 이렇게 지금 당장 오지로 바꾸면 괜찮을 것이다. 이래 하길래 제가 그럼 오지로 바꿔서 내가 똑같은 현상이면 네.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그럼 다시 6개월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우리 공무원의 답변입니다. 아유. 그래서 제가 화가 많이 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이제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그 우회 도로 자체가요.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사항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네. 4년 동안에 참 대안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주민들과 토의를 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은 대안이 지금 좀 마련이 되었을 텐데 정말 4년 동안 그냥 그 방치해 두다가 지난 4월 달에 경찰서에서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6지를 5지로 했는데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 그 민원이 개통되면은 민원이 발생할 텐데 그거를 빨리 지금 해소해라. 공문을 받고 부랴부랴 해가지고 3개월 만에 이렇게 졸속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경찰서에 심의 받았느냐 하니까 꼭 심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게 우회 도로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깜짝 놀라는 게 있잖아요. 그 흥국생명이라는 지역에 이제 그 빌딩이 있는데 그 옥상에서 이제 주민들을 한 50여 분 하고 네. 경찰청하고 시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다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렇게 밤에 그 퇴근 시간에 이렇게 그 주민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시간에 경찰이 그런데 저거 정말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니까 지금 경찰들이 말이죠 이거 승인해 주나 놓고 저기에 문제가 있는 거를 모르게 해줬느냐고 하니까 그때 그 말씀이 우리는 승인해 준 적이 없다, 심의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문제의 발단이었고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좋은 안들이 그 당시에도 다른 데를 하기를 최초에 내놨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우체국 있는 옆에 지금 현재도 차가 다니거든요. 네, 도로로. 그런데 그거를 확장해서 하게 되면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한 개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탑골이 있는데 그 이제 신호기 있는데 네. 유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덕동 이 길로 나와서 탑골까지 가서 유턴을 해가지고 지금 역방향과 경찰서 방향 터널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설을 조금 더 개선해주고 그다음에 대림아파트 사이길이 있어요. 네. 그걸로 나가면 또 탑길 신호대가 나오는데 그 길을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그거를 하는 거를 이제 그 세 가지가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주민들을 설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의원님이 최소한의 방안까지도 예,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렇게 지역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계속 찬반 여론이 일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에 달린 문제고 예. 참 지겨운데요.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역 이기주의 뭐 모든 사회적인 문제가 다 통합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제도가 들어올 때 한 번도 그냥 지나갔던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차일경 선생님도 전직에 이제 양산시 의원으로서 이런 첨예한 갈등이 일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중립적인 입장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되고 해결해 나가야 되고 또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저 입장에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시고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각자의 또 재산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저희가 봐도 문제점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라고 하면 끝까지 이제 설득할 수밖에 없고 예.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도 답이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산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저희가 아마 국지도 65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관하고 양산을 통과해서 이제 내륙 이제 지방 도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한 2구간 정도가 위험성도 있고 또 도심을 통과로 인해서 금방 똑같습니다.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이제 또 이게 시골 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한 동네가 그 도로 때문에 완전히 그러니까 그 고립이 됩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노선이 그러니까 이제 발견한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제 문제가 노선을 바꾼 겁니다. 처음에 이제 그걸 설립할 때는 A라는 노선으로 했다가 이제 그게 이제 그 지역 유지들이나 이제 흔히 말하는 힘이 있는 분들이 자기 집력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또 지역 활성화 시키겠다 명분은 좀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이제 다른 것으로 이제 수정하면서 바뀌는 민원들이 갑자기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그 민원들이 실제로 이제 위험도 하고 그리고 공사비도 많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걸로 이제 뭐 시장 질문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나중에 정치적 논쟁까지 정당의 논리 뭐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번져져서 여러 가지 이제 지역 이기주의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이번에 조금 반가운 소식이 들린 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양산시에서 여기에서 이제 국토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민원을 제시한 분들 해갖고 민간협의체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지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실제로 확정된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많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한번 서로 앉아서 고민해보자라고 해서 민간협의체를 만들었다는 예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도 금방 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약속한 것들이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수정한다라고 그런 약속을 했으면 그걸 좀 이행을 했다가 기다려주고 또 설득하고 해야 되는 것을 실제로 이제 이게 민관과 같이 합쳐져서 이게 설립을 하다 보니 뭐 통행료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민원도 무시할 수 없고 위험성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어느 제도나 뭐 솔로몬의 지혜는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또 워낙에 많은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합리적인 뭐 방안이 있는지는 또 이야기가 나올 때 한번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한번 말해보는 자리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많은 규칙과 환경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목적, 바로 편의와 안전입니다. 팔룡 터널 앞 양덕광장 육거리 개선도 이 둘의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치며 발생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오늘 모아본 진정한 목적의 지혜가 빠른 시일 내 현실화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